이번 29기는 사실 러브라인이 정말 단순하거든요. 우선 러브라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수와 옥순이 있죠. 서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너무 인기남, 인기녀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먼저 영수를 뽑은 사람이 무려 4명입니다. 그냥 약간 좀 미미한 정도의 호감도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점선으로 표현했고요. 영수는 사실 어장 관리에는 실패한 케이스고 이제는 그냥 옥순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옥순의 주의를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영수, 광수, 상철이 다 아주 심각하게 진심으로 옥순에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옥순의 어장관리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태풍의 눈, 영숙의 차례인데요. 영호와 영철에게 호감을 받고 있고 영숙 본인도 양쪽 모두에게 매력을 느낀 채로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바로 정숙, 새로운 화살표가 영철에게 가는 것인데요. 랜덤 데이트가 불러온 유일한 변화 되겠습니다. 영철도 정숙에게 호감은 생긴 것 같은데 아직 1순위가 영숙이기 때문에 정숙에게는 그냥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연프방정식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상연하 특집 7화 리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4일차의 랜덤 데이트 이후에 러브라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9기의 러브라인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연프방정식은 아직 구독자가 400명 뿐입니다. 갈 길이 너무 머네요. 자, 랜덤 데이트 매칭 결과 확인 전에 남녀 출연자들의 속마음 1순위부터 들어봐야겠죠. 지난주에는 제가 랜덤 데이트 결과만 예측하고 속마음은 예측조차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좀 뻔한 감이 있었어요. 이번 29기는 마음들이 정말 너무 투명하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달라진 게 없는데 예측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자, 남자들의 속마음 1순위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자, 너무 익숙한 선택인데요. 2명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식인데요. 저는 솔직히 현숙이 아침부터 와서 영식에게 분명한 거절 표현을 하고 갈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거절을 받았으면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다른 여자를 선택하는 게 보통은 맞잖아요.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라도 선택하고 뭐 호감 상대가 전혀 없으면 누군가 좀 편한 상대라도 선택하는 게 맞는데요. 영식은 지금 완전히 갈 곳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절을 당했음에도 현숙을 또 1순위로 뽑았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겠다, 뭐 그런 괴상한 말을 합니다. 지고지순한 순정남 이미지를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멋있어 보이나요? 자기 생각으로는. 두 번째로는 상철인데요. 영자, 옥순 사이에서 고민하던 상철이 4일차에 옥순을 고를 것은 사실 쉽게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3일차 데이트에서 다대일을 피한다는 생각 때문에 옥순을 고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후회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대일도 상관없다. 감수하겠다. 옥순과 데이트를 꼭 하겠다. 뭐 이런 자세였는데요. 3일차에 옥순을 선택했다면 영자가 아마 이해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4일차는 영자가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철 딴에는 그게 미안하니까 아침부터 영자에게 이제 아침은 밥을 차려줬는데 영자는 반대로 아침밥이 자신에게 온다는 직진 신호로 착각했거든요. 지금은 불시 정도만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다음 화에는 4일차 저녁이 나올 거고 폭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자 쪽에서. 랜덤 데이트 때는 상철의 선택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슈퍼 데이트 때 뭔가 일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상철과 영자 커플이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틀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네, 옥수는 여전히 3표 받았고요. 영숙이 2표, 현숙이 1표, 정숙, 순자, 영자는 여전히 빵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들의 선택 보실게요. 쏠림 현상이 더 심한데요. 영수가 무려 4표입니다. 4일차에 4표를 받았던 출연자는 뭐 거의 제 기억에도 손꼽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9기 영수가 이 영광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영수를 선택한 여자들 중에 옥수는 뭐 꽁냥꽁냥 지금 최대치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정숙과 순자도 정말 안 바뀌네요. 사실 너무 고를 남자가 없어서 이 영수 외에는 너무 없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셋은 사실 고정표라서 새롭게 유입된 현숙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현숙이 전날 영식과 데이트를 하고 와서 엄청 실망했었거든요. 이 현숙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날은 상철과 대화가 있었는데 금방 마음에서 접었어요.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전 리뷰에서 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영호가 댄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한눈에 반했었고 영수는 그때도 약간 디폴트처럼 이순위에 있었고요. 둘째 날은 영호가 비교적 영숙과 현숙 사이에서 반반 나눠서 잘 대해줬지만 3일차부터는 영숙으로 쏠림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차 선택은 영호를 유지했었는데 그날 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호가 이제 다들 모인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상처를 받았어요. 영호가 3일차 데이트가 별로였다, 자기는 영숙에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영숙이 피드백을 안 준다. 그래서 약간 삐진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들으니까 뭐 본인은 영식과 좀 어이없는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영호를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렵겠다. 좀 마음을 접자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쩌면 룸메이트였던 영숙의 눈치도 좀 봤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남자는 영수, 영철, 광수 이렇게 세 명인데요. 이 중에 영철은 3일차에 잠깐 대화를 했었죠. 근데 되게 이상한 대화를 나눴잖아요. 마치 취조당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대화를 나눴고 마치 영철이 형숙을 찬 것 같은 영고백 1차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호감이 생길 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영수와 광수가 남았습니다. 광수가 옥순에게 목매였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영수도 옥순 바라기인 건 잘 알지만 이제 옥순과 방이 달라서 어쩌면 체감이 좀 덜했던 것도 같고요. 영수가 본인의 이순이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을 잃은 현숙이 큰 기대 없이 영수를 뽑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호감은 영호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마음은 좀 내려놓은 느낌이랄까 뭐 그렇네요, 이제. 자, 이제 출연자들의 속마음이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속마음에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랜덤 데이트 매칭이 된 경우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랜덤의 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준 커플이 있을까요? 방송 순서대로 상철의 짝부터 보겠습니다. 네, 상철은 현숙과 30만 원 데이트 매칭되었습니다. 상철도 현숙도 원하는 상대가 아니었죠. 특히 상철은 간절하게 옥순을 바랬고요. 사실상 영자와의 관계에 흠집을 내지 않고 옥순과 데이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바로 랜덤 데이트였는데 매칭 실패했고요. 이 이후로 옥순과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 데이트든 대화든 모두 영자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상철의 선택은 이제 옥순을 깨끗이 잊던가 아니면 본인의 미련을 인정하고 아, 나는 옥순이 맞나 보다. 그래서 영자를 포기하고 옥순에게 더 노력해 보던가 두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양쪽 다 놓치는 거죠. 네, 주목할 만한 건 상철의 짝이 현숙으로 정해지니까 영자가 조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 보였는데요. 예, 랜덤으로 옥순이 걸렸다면 꽤나 긴장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서로 원하던 짝은 아니었지만 데이트 비용이 푸짐했잖아요. 충분히 만족할 만하죠. 도자기 공방 그리고 고기까지 잘 구워 먹고 돌아온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처음 방송 볼 때는 둘이 화로회 먹는 줄 알았어요. 식당이 전경이 비춰주는데 막 벽에 온통 해산물 화로회 포스터만 붙어 있어가지고 저는 횟집인 줄 알았거든요. 워낙 또 순식간에 그 장면이 지나가서 몰랐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예, 고기를 먹었네요. 화로회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모든 대화가 다 통편집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대화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의미가 없는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밝혀진 랜덤 매칭은 광수 영자의 천원 데이트였습니다. 뭐 데이트 상대로 보든 비용으로 보든 다 최악인데요. 둘 다에게. 영자는 상처를 바랬지만 상철은 이미 현숙과 매칭된 상태였고요. 뭐 이미 천 원을 뽑은 상태였기도 했어요. 영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미 해탈의 경지였죠. 광수는 안타깝고도 불안했을 겁니다. 일단 자신이 뽑은 꽝도 꽝이지만 아직 옥순이 남아있고 영수가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계속 쓰였을 것 같고요. 천 원은 사실 데이트 비용으로는 너무 심했습니다. 제작진이 이래도 되나요? 코인 노래방 선택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딸랑 두 곡 부르고 10분 만에 데이트 종료하고 오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차라리 뭐 듀엣곡 하나만 부르고 기분만 내고 500원어치는 뭐 동네 슈퍼에서 사탕이나 껌이라도 사서 뭐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근데 뭐 천 원도 천 원이지만 아마 둘 다 데이트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대충 때우고 빨리 돌아가자.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모든 게 귀찮았던 거죠. 네, 다음은 영철 정숙 커플입니다. 만원 데이트에 당첨됐죠. 정말 그 이전에는 둘 사이에서 아무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둘이 계속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둘이 딱 맞는 것 같다고. 네, 생각보다 공통점도 많고요. 성악을 그만둔 성악 전공자, 유도를 그만둔 유도 전공자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결국 랜덤 데이트에서 이 둘의 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데이트 비용이 10,000원이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된 것 같아요. 이 거창한 이제 데이트보다는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뭔가 좀 알뜰한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정숙은 영철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생각을 했었나 봐요. 데이트 시작과 동시에 아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영철의 귀가 쫑긋하죠. 그 첫 주제 선택부터 좋았어요. 영철도 이게 점점 극단적인 것 같은 자기 개똥 철학 있잖아요. 상당히 순화해 가면서 얘기를 잘한다고 했는데 정숙도 잘 맞춰주면서 얘기를 잘 듣고 잘 반응하더라고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빠와의 경험도 있을 테고 직업상 뭐 어린아이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온 것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대화가 정말 순조로웠고요. 그리고 영철이 좀 노안이잖아요. 그 노안 외모가 주는 안정감이랄까요? 전혀 연상연하처럼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영숙이 가진 뭐 선입견이랄까 걸림돌이라는 게 여행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영숙에게서 전해 들은. 그리고 영철의 걸림돌이라면 그 샤넬백, 그리고 그 집안일 잘하세요? 뭐 그런 질문을 했던 이 이야기도 그냥 쉽게 쉽게 풀렸어요. 대화를 하면서. 풀기 어려워 보였던 난제들이 막 풀리니까 이 둘 사이가 막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랜덤 데이트의 묘미가 아니었나. 대성공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후일 인터뷰에서 호감도가 많이 올랐다고 했고, 영철도 정숙이 결혼 상대 1순위다라고 평가할 정도였긴 했는데요. 적어도 영철의 1순위 선택은 아직 영숙이라고 했습니다. MC들이 좀 안타까워했어요. 물론 저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많이들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화가 방송된 이후에 결혼 커플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커플이 영철 정숙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부 오른팔 팔뚝에 있는 작은 점이 그 근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단서들도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또 막상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숙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인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정숙이 영숙에게 영철과의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라고 하니까 영숙이 좀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날 밤에 영철과 진눈깨비를 보면서 꽁냥꽁냥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독 영숙이 좀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보였어요. 정숙한테 뺏길 수는 없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아무튼 영숙이 긴장하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영호는 또 한번 상심하고 영숙한테 많이 삐칠 것 같아요. 안 좋네요. 자, 다음은 영식과 순자 커플 되겠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대단히 합리적인 금액에 당첨됐는데요. 영식의 첫인상 선택과 2일차까지의 선택이 순자였잖아요. 그런데 순자는 영식이 너무 어리다는 판단을 진지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영식도 그 뒤로 영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현숙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계속 마음을 바꿨습니다. 뭐 이 둘 사이에 뭔가라도 가능성이 남았을까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둘은 놀자, 뭐 ATV 타고 신나게 동네를 돌았고 카페에서 남은 돈으로 달달한 거 사 먹고 왔습니다. 잠깐 보여진 대화로는 순자가 나는 처음부터 영수 한 명만 찍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을 했고 영식은 오, 나는 몰랐다라고 좀 놀라는 장면만 나왔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두 남녀의 의미 없는 랜덤 데이트가 아니었나. 자, 이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남았습니다. 영수, 영호, 영숙, 옥순. 자, 이게 서로 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지금 이 순간 광수는 아마 넋이 나갈 것 같아요. 영수랑 옥순이 연결되면 큰일 나거든요. 자, 이 순간 영수와 영호는 자신의 짝을 동시에 공개하기로 합니다. 네, 이렇게 영수는 영숙과 100만 원 데이트, 영호는 옥순과 5만 원 데이트를 하게 되네요. 이 둘에게는 뭐 섭섭한 결과가 됐어요. 남자 둘, 여자 둘 모두에게 광수만 웃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네, 영호는 옥순과 카페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데요. 38,000원인데 시작만도 못하네요.
옥수는 영호에게도 조금 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영수도 자기도 휴대권을 딴다면 서로에게 사용할 거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 아직 1대1 데이트를 못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일부러 감정 부분을 숨기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감정을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호감의 정도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절반의 진실, half truth 되겠습니다. 반면에 영호는 뭐 다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죠. 영숙에게 마음이 커져서 영숙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거 옥순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요? 옥순이 좀 듣고 반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100만 원 데이트, 럭셔리 데이트에 당첨된 영수와 영숙은 일단 소고기 먹고 시작하는데요. 에게 고작 12만 원 나옵니다. 예, 영숙이 바라는 그 피지컬에 딱 멀리 있는 게 영수라서 사실 뭐 둘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돈 88만 원을 쓸 수 있나 그 미션에 돌입하는데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고기집 가서 한우 먹었으면 동료들을 위해서 한우 포장해서 더 사서 사와서 같이 구워 먹는 것도 좋았을 텐데요. 원래 많이 있거든요. 그 맛있는 집에서 데이트하면 포장해 와요. 그래서 밤에 이제 술자리가 있으니까 어차피 뭐 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둘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커플링으로 한다는 것도 정말 오버였고요. 둘이 전혀 커플링을 할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웃도어 잠바도 좀 사실 그랬습니다. 쇼핑하라고 준 돈이 아닌데요. 참 의미 없이 쓴 것 같았고요. 차라리 본인이 아니라 옥순이나 영호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사는 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좀 규칙 위반일 것 같고 분명히. 아니면 뭐 12명 모두를 위해서 뭐 기념 티셔츠나 뭐 이런 거 샀으면 어땠을까요? 뭐 아니면 정말 29기의 이름으로 어딘가 기부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십몇 년 전에 있었죠. 네, 그런 것을 위한 뭐 기부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리뷰에서 제가 무턱대고 작두 예언을 했었어요. 겁도 없었죠. 완전히 랜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쌍의 커플 중에 3쌍을 맞췄습니다. 사실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적중률인데요. 오랜만에 연프방정식답게 확률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6커플을 모두 다 맞출 확률은 아시다시피 1 나누기 6 팩토리얼, 즉 720분의 1, 0.14% 되겠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죠. 5커플을 맞출 확률은 6커플을 맞추는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4커플만 맞출 확률은 2%. 예,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 3커플만 맞출 확률은 5.6% 되겠습니다. 2커플을 맞출 확률은 19%, 한 커플만 맞출 확률은 37%, 하나도 못 맞출 확률도 37% 되거든요. 예, 제가 해낸 게 무려 5.6%의 확률에 해당하는 어려운 일을 해낸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작두 한번 제대로 탔다. 네, 그렇게 자화자찬 한번 할게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 연프방정식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2차원 러브라인 체인인데요. 관계도, 남녀 출연자 관계도라고나 할까요? 이번 29기는 사실 러브라인이 정말 단순하거든요. 4일차 저녁 랜덤 데이트를 끝내고 온 시점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러브라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수와 옥순이 있죠. 서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너무 인기남, 인기녀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먼저 영수를 뽑은 사람이 무려 4명입니다. 다만 옥순을 제외한 정숙, 순자, 현숙의 마음은 그냥 점선으로 표시했는데요. 그냥 약간 좀 미미한 정도의 호감도이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관계 혹은 가능성이 없는 관계 뭐 이럴 경우에 점선으로 표현했고요. 영수는 사실 어장 관리에는 실패한 케이스고 이제는 그냥 옥순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옥순의 주의를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영수, 광수, 상철이 다 아주 심각하게 진심으로 옥순에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옥순의 어장관리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광수는 옥순밖에 없죠. 하지만 상철에게는 영자도 있습니다. 네, 우리 막내 영식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이곳에서 현숙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거절당한 상황이고 본인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점선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다른 태풍의 눈, 영숙의 차례인데요. 영호와 영철에게 호감을 받고 있고 영숙 본인도 양쪽 모두에게 매력을 느낀 채로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바로 정숙, 새로운 화살표가 영철에게 가는 것인데요. 랜덤 데이트가 불러온 유일한 변화 되겠습니다. 영철도 정숙에게 호감은 생긴 것 같은데 아직 1순위가 영숙이기 때문에 정숙에게는 그냥 점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러브라인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출연자는 이제 마음에 한 명의 이성만 남았거나 아니면 그 한 명조차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너무 좀 투명한데요. 결과가 뻔히 보이죠. 딱 두 명만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는 상철, 여전히 옥순과 영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고요. 여자 중에서는 영숙이 유일합니다. 영호와 영철 사이에서 고민 중이네요. 슈퍼데이트에서 뭔가 마지막 반전이 생길까요? 뭐 실제로 5일차 하루만 데이트하고도 최종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28기 영숙, 경숙 커플도 그랬죠. 네, 오늘은 연상연하 특집 7화에 대한 첫 번째 리뷰 보내드렸습니다. 7화 마지막에 결혼 커플 단서로 제법 큰 떡밥이 투여됐는데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영철 정숙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연프방정식의 자랑인 최종 커플 예측 결과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항상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아직도 묵묵히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 혹시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